문재인 대통령이 자녀 황제 유학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자녀 꼼수 증여로 논란을 빚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꼬리 자르기 꼼수라며 청와대 부실 검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오늘까지인데 여야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7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2명이 낙마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안타까운 일입니다. 청와대가 검증하고 또 국민에게 내놓는 후보자는 항상 최소한 도덕성, 업무 능력, 그리고 리더십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완료가 돼야 되거든요. 두 사람의 장관 후보자, 한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정말로 지금 국민들이 어려운 이런 주택 상황 속에서 가능하면 집을 다주택으로 갖지 말자라는 게 정부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 채 주택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직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뒤에 월세를 사는 형식으로 취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그것이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컸던 거죠. 그리고 조동호 후보자의 네. 경우는 아무래도 역시 공인받지 못한 학자 출신으로서 공인받지 못한 그런 기관의 이 학회에서 소위 말해서 해적 학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곳에서 논문을 짜깁게 하거나 또는 논문을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공해서 만들어내는 사실은 학계에서는 굉장히 비판받는 곳인데요. 이런 부분에 작용이 있었고 또 자녀의 호화 유학 생활, 굉장히 자녀의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세 세입자의 이런 전세금을 올리는 이런 방식들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컸었다. 그 점에서 분명하게 검증에 실패한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퇴를 시키거나 또는 경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청와대에서 국민들께 이미 밝혔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유감 또는 뭐 사과 이런 수준의 이 표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조동호 후보자의 경우에 지명이 철회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 것은 처음이잖아요.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고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특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29일, 30일 두 차례 걸쳐서 그리고 또 많은 의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의 상황이 상당히 위중하다. 더구나 4월 재보선에 내년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적으로 큰 변화가 큰 시점에서 이런 상황이 계속 부각되는 것, 특히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또는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촛불 정신, 개혁 정신으로 나가야 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흐름들이 충분히 작용했다고 보고요. 특히 그 내용들이 결국은 국민들의, 특히 서민들의 없는 분들의 이런 자존심과 또 정부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상당한 실추를 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까지 보면서 이런 결정이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네, 윤도환 국민소통수석,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미흡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국민들께 그런 의견, 이 뜻을 표명한 것은 네. 일단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여기서 뭐 저는 멈출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도 7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 2명이 사실상 낙마를 한 셈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마 저는 오늘 오후에 수보 회의가 청와대에서 있거든요. 네. 수석과 보좌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마 대통령의 그런 언급과 함께 국민들께 최소한 이런 유감 표명을 통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개혁을 더 완성시킬지에 대한 그런 아주 진중한 발언도 좀 나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이 상처받은 자존심 또 정부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유능하고 제대로 된 그런 정책을 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그런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윤도환 소통수석, 국민소통수석이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인사 검증을 했는데 인사 검증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비판도 나오고 지적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인사와 검증을 책임지는 청와대 인사수석, 그다음에 민정수석은 무엇을 한 것이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까지 이어지는 이런 인사 검증 시스템에서 분명히 문제가 발견됐고 네.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자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적 학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참석한 일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검증할 길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후보자의 그 말만 믿고 우리 장관이라든가 고위공직자가 임명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사와 민정수석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되고 물론 과거에 비해서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처럼 국정원에서 뭐 개인 조사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사찰하는 방식은 이제는 없어졌기 때문에 네.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정부가 유능하게 그런 것들을 검증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내놓는 것이 이 청와대의 업무이자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인사수석, 민정수석 이번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반복됐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와대 참모는 정말로 아무리 신뢰하고 믿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더라도 대통령이 전체 판을 이끄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하는 장기판의 이 말과 같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인사를 이쪽이 적절하게 활용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사실은 책임지는 모습까지도 보여야 됩니다. 조국 수석이나 또는 조현옥 수석이 유능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측면, 도덕적인 측면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수석, 민정수석으로서 이런 검증을 제대로 못해낸 책임들, 더군다나 이런 부동산 문제라든가 자녀의 호화 유학 이런 부분들은 네. 국민들의 이 어려운 삶을 사는 국민들에게 굉장한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고 정부 신뢰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증 실패는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제 여기서 개혁의 흐름을 실패한다면 공수처를 비롯해서 많은 개혁 입법이 좌절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께 일신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저는 과감하게 지금은 사람도 바꾸고 시스템도 바꾸고 인사청문회 완전히 보완해야 됩니다. 네. 저렇게 야당이 아마 전례가 없을 겁니다. 7명 전원을 지금 낙마시키라고 요구한 것은 아마 제가 지금까지 봤던 인사청문회 사상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야당의 발목 잡기, 개혁에 대한 방해가 사실 심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개혁적이고 도덕적인 인력들을 발탁함으로써 때는 중도 보수 성향을 갖고 있더라도 발탁해서 네. 정부의 개혁에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그런 인사와 개혁을 할 중대한 시점이다라고 청와대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불법 재산 증식 등 인사 배제 기준, 7대 기준을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 역시 어제 윤두환 수석의 회견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인사 배제 기준을 적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그 인사 기준이 제대로 적용됐다라고 수긍할 만한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기와 투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도 7대 기준이 고의적인 그런 악성 그런 위반이냐 아니면 절차상에서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갔거나 또는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신이 얼마나 뭐 세금을 내고 이 부분을 철저하게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국민들은 없으실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청와대 시스템이 그것을 검증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그런 7대 기준도 지난번에 발표된 것이 사실은 코에 걸면 코골이가 될 수도 있는 귀에 걸면 귀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해서 꼭 걸려야 될 상황들 그런 부분 바꿔야 되고요. 인사청문회도 지금처럼 국회에서 도덕성, 개인 신상 털기, 모욕 주기, 망신 주기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철저하게 미국처럼 뭐 FBI라든가 외부 기관이 그런 부분을 검증하고 정책을 검증하는 다단계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으로 제도가 바뀌어야만 지금의 비생산적인 청문회도 좀 뭔가 의미를 찾을 거다. 지금 같으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요청이 가더라도 하지 않겠다고 네. 인사청문회 나서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뭐 청와대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6명에서 10명 정도씩 다 고사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바뀌어야만 인사청문 제도의 의미가 살아날 거라는 점에서 제도적인 개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오늘까지인데 여야가 합의를 해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일단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자유한국당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도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를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영선 후보자 그동안 봤지만 아마 청문회에서 저렇게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후보자 찾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아마 국정에 있어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으로서 중소기업을 살리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소신을 가지고 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야당에게는 상당한 괘씸죄의 그런 성향이 있었을 겁니다. 네. 거의 박영선 후보자에게 걸려서 거의 모든 야당의 후보자들이 곤욕을 치렀거나 낙마를 했거든요. 더불어서 이번에 청문회 당시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과거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와 관련된 그 논란을 일으키면서 사실상 황교안 청문회가 됐다는 비판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박영선 후보자를 반드시 끌어내리겠다는 야당의
특히 자유한국당의 그런 이 내부의 이 의견들이 상당히 강하고요. 김현철 후보자도 분명하게 이대로 간다면은 대북 유화 정책, 북한과의 뭔가 관계를 만들어서 네. 펼치는 것이 자유한국당과는 다를 거기 때문에 아마 반대를 할 건데요. 그러나 정부 여당으로서는 지금의 이 두 후보자와 다른 후보자들은 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심각하지는 않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야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저는 5명의 후보자는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임명을 할 가능성이 높다. 아마 절차를 밟아서 대통령이 그런 과정을 밟을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당의 국정 운영 또 청와대 국정 운영이 사실은 심각하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치적 결단을 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